네, 안녕하세요. 염소축구박물관 고트 풋볼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이 역대 선수 평가 시트표의 이용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인 메시를 예로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평가표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표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축구 선수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 가장 잘 구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가 시트표를 제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리오넬 메시를 평가해 보면서 이 평가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고요. 이름은 리오넬 메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평가 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량입니다. 개인 기량은 이 선수가 가진 기량, 축구력, 고점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희소성, 대체 불가성, 기술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가장 가중치가 높은 항목인데요. 제가 축구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진 기량, 이 선수의 그릇,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10점 만점인 선수는 그 선수가 하나의 전술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도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혼자서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좁은 공간 사이에서 얼마나 돌파를 잘 해내느냐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이 되고 무의미한 드리블보다는 얼마나 직선적으로 여러 선수를 무력화하면서 슈팅이나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고 그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를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개인 기량 항목에 기준을 두는 선수는 펠레, 마라도나, 메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펠레와 마라도나를 소환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한 경기가 아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정도의 임팩트를 주면 그 선수가 가진 기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속성, 꾸준함, 이 부분은 프로 최고 선수의 레벨에서 활동한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프로 최고 선수의 레벨은 유럽 리그, 그리고 남미 리그로 봤고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트랜스퍼 마크트라는 축구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선수가 뛴 경기 수와 그 선수가 뛴 경기 분을 알 수 있거든요. 몇 분을 뛰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고 간혹 오래된 남미 선수들 중에는 이 트랜스퍼 마크트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축구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계산해서 나오는 점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관여도는 경기 전체와 득점 상황 등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포지션별로 만점 기준을 차별화 두어서 승리에 영향을 끼치는 온더볼 플레이에 관여하는 기여도를 조금 차별화했습니다. 공격수와 공격수 미드필더는 9점을 만점으로 주고요. 중앙 수비수는 8.5점,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 사이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측면 수비는 8점, 골키퍼는 5점으로 만점을 두고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켄바워의 경우 중앙 수비수로 8.5점 만점을 받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기간도 있고 리베로라는 역할 자체가 중앙 수비수 위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전진해 경기에 관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1점 가산점을 받아 베켄바워의 경우 9.5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수상 이력입니다. 수상 이력은 개인이 받은 수상을 점수화합니다. 제가 기존의 발롱도르와 프랑스 풋볼에서 대선정한 발롱도르, 여러 축구 전문가와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찾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시 발롱도르를 재선정했습니다. 재선정을 할 때는 시기별로의 점수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였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시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축구 리그가
열리지 않았던 시즌도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조금 점수를 다르게 주어서 나름대로 수상 이력 점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당대 위상은 선수가 활동했던 시절에 인정받았던 위상입니다. 시대별로 이 선수가 가장 잘한다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1950년대에는 디스테파노였고 1960년대에는 펠레, 70년대에는 크루이프, 80년대에는 마라도나, 그리고 2010년대에는 메시가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타성과 로열티는 이 선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뛴 포지션을 얼마나 대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원클럽맨으로 활약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활약을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전술사 기여도와 퇴장 페널티는 각각 보너스 그리고 감점 점수입니다. 전술사 기여도의 경우에는 축구 전술사에 미친 영향력을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 크루이프겠죠. 요한 크루이프가 토탈 풋볼로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축구가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축구 자체를 바꿔놨던 요한 크루이프가 10점을 받게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퇴장 페널티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이렇게 협동 스포츠인 축구에서 이 선수가 빠지면 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퇴장을 당하는 선수는 팀 전력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겠죠. 앞서서 제가 개인 기량을 설명드릴 때 이 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 선수를 무력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 한 선수가 상대팀 선수 2명, 3명을 끌어당기게 되면 다른 선수들은 그만큼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선수가 2명, 3명의 몫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퇴장의 경우 이 선수가 빠지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 몫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퇴장을 많이 받은 선수는 페널티, 감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퇴장을 당하면 무조건 받는 점수는 아니고요. 이 선수가 통산 받은 퇴장 횟수를 통산 출장한 경기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0.01점이 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도록 했고요. 여기까지가 선수의 개인 종합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대 커리어, 클럽 커리어, 이 선수가 팀과 함께 이런 업적들을 점수화했는데요.